자, 이 시간에는 매입매수천표 입력에 있어서 이 분계가 미치는 영향이랄지 이런 내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입매수천표 입력은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 만들어진 메뉴예요. 그러니까 다분히 부가세 신고만을 위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매입매수천표 입력에 굳이 분계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분계를 다 일반 연표 입력하고 매입매수천표 입력에다 입력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데, 다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어차피 나중에 그 세금계산서나 이런 관련된 매입매수천표 부가세 신고하면서 입력했던 전표들에 대해서 분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입력할 당시 입력하면 시간이 더 훨씬 더 빠르고 좋겠죠. 하지만 분계를 입력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가세 신고가 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여기 신고 마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럴 때 분계를 미룰 수도 있어요. 아니면 모두 그냥 상품으로 해서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때그때 해두는 게 나중에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성 자체가 우리 매입매수천표를 한번 켜놓고 해봅시다. 해보면은 이전에 제가 설명해드렸듯이 상단부에는 이 세금계산서랄지 카드 내역이랄지 이런 내역들을 입력하는 상단부가 있고, 하단부에 분계를 입력하는 하단부에 차변 대변 내역 있잖아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입력한 내역들이 어떻게 입력되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4월에서 6월 해서 놓고 보면 여기 뭐 제품 매출이 있고, 여기 이제 제품 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이 있잖아요. 제품. 이런 제품들이 있는 경우에 매출은 우리가 매출 과세로 놓고 봤을 때 전부 다 지금 제품이잖아요, 제품. 이 제품은 똑같이 분계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404번에 제품 매출 되어 있지만 아래에 있는 상품은 어떻게 해요? 상품 매출은 401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경우에 제품 매출하고 상품 매출이 똑같이 집계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여기 교재에 보시다시피 입력한 것 내역이 별도로 이런 식으로 저 제품 매출이 주업종은 위에 올려가고, 아래에 이 부수업종은 아래에 이렇게 여러 칸 있는 이유가 업종별로 코드를 구분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외에 매출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간에 고정자산 매각한 것처럼, 고정자산 매각 내역처럼 고정자산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매출인데 고정자산 매각이 있어요. 자, 이제 여기는 예시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책에 나온 것처럼 고정자산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런 고정자산 매각에 대한 금액은 하단부에 수익금액 제외에 자기가 입력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정자산 매각에 대해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해가지고 이렇게 차량 운반구에 대해서 우리가 매각 금액과 차량 운반구에 대한 금액 취득원가, 거기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고 난 금액이 차량 운반구에 대한 장부가액인데, 장부가액에서 이 받을 돈을 제외한, 미수금을 제외한 금액의 차이만큼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죠. 이 처분 손실 금액만큼이 계산되어지는데, 여기는 지금 세금계산서는 지금 이 1,500만 원에 부가세 별도 해가지고 150만 원 됐을 거 아니에요. 1,5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니까 부가세는 별도로 받고, 이 부분은 이제 수익금액 과세표준 명세에 수익금액 제외로 별도로 표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계를 해주면 분계해준 만큼에 대해서 이렇게 신고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분계를 안 해주면은, 분계를 안 했다고 해서 신고를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분계를 해주면 이렇게 매출이 구분되어질 수 있고 수익금액 제외도 구분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되, 이 하단부에 나와 있는 수익금액, 즉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수익금액 미포함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익금액 제외 금액도 개인사업자들에 대해서 이 수익금액에 포함시키라고 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 개인사업자들은 그 소득세 신고 유형이 정해져요. 복식부기 의무랄지, 그 다음에 여기 없어졌는데, 복식부기 의무랄지, 외부 복식부기 중에서도 자기주동이 아니라 외부 세무조정이랄지 혹은 성실신고 대상이랄지 이런 걸 판단할 때 유형자산 처분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억울하다 이거예요. 왜 내가 사실은 기준에 못 미쳐서 사실 성실신고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번 해에 가지고 있던 유형자산을 매각하겠다는 이유만으로 성신신고 대상이 돼서 포함돼서 내가 더 막중한 신고 의무를 줘야 된다. 억울하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모든 2020년도 기속 부가신고부터는 모든 사업자의 사업용 유형자산의 처분 금액을 수익금액 제로 신고하도록 해놨어요. 이게 법에 정해놨으니까 여기에서 고용자산 매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별도로 수익금액 제로 빼라 이거죠. 이 아까 나온 것처럼 제품 매출과 상품 매출을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니라 영향을 미치도록 마련했다. 마찬가지로 고정자산 매각도 그렇고 더불어서 고정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 고정자산을 매입하면은 우리가 부가세 신고서에서 뭘 작성하냐면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를 작성해요. 그걸 왜 작성하느냐? 그리고 또 신고서에 보면은 종합소득 신고서에는 이 고정자산 매각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봐봐요. 세금계산 수치분인데 세금계산 수치분 중에서 고정자산 매입분을 별도로 구분해 놔요. 왜? 고정자산 매입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제공해 주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물론 법에 정해놨습니다. 건물과 구축물은 뭐 한 과세기간에 5%, 그 외에 감가상각 자산은 25%를 정해놔서 그 기간 동안에 혹시 폐업하거나 이런 경우에 폐업시 잔존자에 대한 부가세를 다시 물리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일반 매입이 아니라 정기적이 아닌 그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매입이 부가가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별도로 구분시켜 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자산을 매입했다라고 한다면 고정자산 매입에 대해서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구분해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고정자산 매입에 대해서는 차량이 예를 들어졌지만 차량이 매입세 공제를 받는 화물차건 매입세이 불공제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이건 관계없어요. 일단 고정자산을 매입한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 세금과 수치분에서 구분되어지고 다만 이것이 매입세 불공제 대상이다라고 한다면 이 하단에 있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서 이 금액이 별도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 내용은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부가세 신고 파트 3에서 신고 부속 명세서 작성할 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